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예, 작년 그 연극제 개막식 때 네. 내빈들 축사 몇 분이 하셨습니까? 축사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분에서 7분 사이 같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도 한 6명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축사하는 데만 한 30분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개막식 전체 아니, 그 전체가 정도 아니고 걸렸습니다. 축사하는 예, 데만 예. 30분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50년 전하고 똑같은 이런 어전 행사 진행 방식이 참 국제연극제라는 컨셉과 이 뭐 문화예술 행사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거의 축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요즘 뭐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네, 그래. 그런 모습들이 그 아름다운 수성대의 한여름밤에 그 참 국제연극제라는 그 축제의 격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참 낮추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은 과장님이나 연극제를 총괄하는 제가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이런 오래된 의정 관례를 깨는 건 쉽지 않다고 저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참 생각했을 때 이분들 우리 군에 있어서 모시는 내빈들의 위상이나 위치, 우리 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의전을 파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켜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네. 국회의원, 네. 도의원, 뭐 도지사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국민과 관객들의 시선과 우리의 행정의 어떤 모습의 그 차이가, 괴리가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우리 연극제를 하고 창조의 어떤 부분인데 이건 뭐 5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98개국 송출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 잘 하시던데 올림픽이나 뭐 이런 세계적인 행사 보면 조직위원장 한 분이나 아니면은 뭐 IOC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맙니다. 그걸 누가 30분 동안 지켜보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참 맞죠? 예, 작년에 그 개막식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현장에서도 좀 이야기가 그래, 있었습니다. 이 참 세상의 흐름에 너무 뒤처져 있는 우리 그 장군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본인의 생각을 어떤 제안 형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행사 조직위원장이 무대에 단상에 뛰어 올라오셔서 군수, 국회의원, 도지사, 뭐 또 군의 의장 등 호명을 하면 이분들이 정말 연극제에 어울리는 그런 복장으로 경쾌하게 뛰어 올라오셔서 나란히 서가지고 연극제 분위기에 맞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거창과 연극제를 주제로 한 그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격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어떤 이렇게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방식 좀 멋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전이시고. 연극제라는 그런 행사와도 어울리는 것 같고 컨셉이 맞죠. 맞는 것 같고 관객들의 눈높이에도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 그분들 그 끼와 내공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예. 그걸 제안을 하신다면 오히려 그분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관객들에게 어필이 더 되고, 그죠? 예, 예. 그래서 호응도가 관광객들이나 그분들 모두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과장님, 예. 이번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작년에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는 당장에 뭐 바로 전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 부분이 제일 우선이고 시작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만이 연극제 전반의 다른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의원님이 고견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관계자들하고 그 의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 어제는 너무 지우다 보니까 많은 오시는 분들이 불편스러워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최소화해야 안 되겠나. 조금 전에 의원님이 주신 그런 고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전을 최소화 간소화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관객들이 연극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변화한 모습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관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자문단하고 최근에 또 벤치마킹을 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정장공원에 정장공원이라 하면은 사과 테마파크 있는 예, 그쪽 그 옆입니다. 방향을 예,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네, 지금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그 타운이 들어갈 위치이기도 합니다. 예. 그 선정한 이유 중에 가장 좀 이래 중요한 요소가 뭐였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군유지 사실 중에서 좀 넓은 부지 중심으로 찾았는데 당초에는 원래 박물관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제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넓은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이제 전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습니까? 뭐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예, 법조타운 지금 아시죠? 예. 추진이 되고 있고 구치소는 문을 열었고, 굳이 거창 구치소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법조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치소 주변으로 해서 법조계 시설들이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운화하는 그런 뜻에서 법조타운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잘 알고 계시네요. 검찰, 법원 등 유관기관을 모아서 다운화하면은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군유지가 거기 있고 또 뭐 전망도 좋고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관객들의 눈높이에서 시선에서 그걸 미술관 방문객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잘 지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으면 뭐 그거는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물관이 있고 문화센터가 있고 뭐 등등의 그 시설들이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그 인근에 모으면은 다운화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제일 소중한 어떤 가치랄까? 뭐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사한 시설들이 뭐 타운으로 조성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당초에 생각했던 곳이 그쪽이었고, 근데 워낙 또 아주 중규모 이하로 이렇게 시설을 하면 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워낙 부지 면적 때문에 좀 그 부지 확장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예, 뭐 할 수밖에 확장성이 없었습니다. 예, 뭐 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좀 더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국장님? 의원님, 제가 미술관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술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지는 거의 이제 선정을 했고, 저희들 자문단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하고 현재 그 창군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이에 실시해가지고 네 곳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의 의원님들도 자문단에 우리 또 계시는데 우리 부지 선정을 왜 그럼 정장공원을 했느냐?
처음에 물론 조금 전에 문화원 또 박물관 주변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족해서 또다시 연극 수성대 부분도 고려를 해봤고,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위치 선정은 거의 부지 선정 완료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소유하는 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장공원, 사가 테마파크는 일원입니다. 그 주위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된 지역 활력타운 바로 붙어가지고 이제 할 부분인데, 거기가 우리 시내하고 접근성도 뛰어나고 또 미술인들이 볼 때 합당한 장소라고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결같이요? 예. 거기에 참석하신 미술인들은 뭐 부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 미술인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꼭 군유주가 이건 관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본의원은 근데 의원님 그 부분이 문화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거의 5분 거리입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관람객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하고 가까운데 타운으로 조성돼 있으면 영 편리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럼 군유지가 없으면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화원을 몇 분 의원님도 가보시겠지만은 지금 물론 문화원 주변에 하는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 공감합니다만은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예. 이 시선을 좀 더 넓게 보시고 어쨌든 이런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어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좋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시선의 초점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결국에는 수요자인 국민과 방문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바로 걸어서 옆에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타원화 시키는 것들이 지금 우리 군의 관광 정책이나 있어서 산재돼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많이 급합니까? 급하게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격조 높은 질 높은 질 높게 해서 완성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맞습니다. 그런 시각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부지 선정의 부위는 저희들이 봤을 때 뭐 군유림을 떠나서 현재 정장공원 일원이 그 사가 테마파크하고 또 문화원하고 근접해 있고 시내하고 근접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로 저희들이 여기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한 부분입니다. 100% 결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금방 지금 뭐 미술관 관계자들만 얘기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미술관 관계자들이 분명히 뭐 전문가들 필요하죠. 그건 아닙니다. 좀 우리 늘어야 되고. 의원님들도 두 분도 그래요. 같이 자문단 들어와 계십니다. 또 참 좀 아쉽네요. 이런 뭐 시각들이 좀 더 다양한 시각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마당 대축제 관련해서 46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그 야시장이 없어서 다소 즐길거리가 모자랐다는 그런 평이 많던데 네. 향토 음식점이 있기는 했지만은 읍면별로 이래 보면은 어묵이나 파전, 뭐 부침개, 두부김치, 돼지수육 등 메뉴가 대동소이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좀 이래 뭐 소소한 뭐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야시장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 그 축제 평가에서 전년 대비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으로 지적된 게 야시장이었습니다. 그 야시장을 저희 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으로는 이제 지적됐던 게 품바 공연 이 부분이 좀 늦게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쉬는 타임이 좀 길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청소년들이 좀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부족했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뭐 그 전년도보다 음식점은 그래도 있었는데 이렇게 놀이시설, 풍선 터뜨리기라든지 또 뭐 이런 판매되는 그런 다양성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고자 법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더 그 품목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사고를 조금 넓히셔서 조금 부드럽게 유연화 좀 예, 시켜서 예. 지금 뭐 며칠 하는 행사 축제 하는데 우리가 법 테두리 이런 뭐 인식까지는 조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법을 지켜야 되겠죠. 예, 예전과 달리 지금 중대시민재해 부분이 좀 크게 또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 특히 이제 놀이시설에서 해마다 그 사고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놀이시설을 지금까지 쭉 또 해왔던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아무튼간에 우리가 뭐 내부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도 함께 내부인들도 좀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개발하시고 그래서 전국의 어떤 다른 지자체 축제나 대학 축제 등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벤치마킹 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어떤 게 네. 좋고 어떤 게 나쁜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그래서 좀 아유 좋더라 재밌더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법과 뭐 이래 관례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럴 때 행사 며칠 하는 거는 다 마음이 넓어져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좀 네,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잘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보훈처가 보훈부로 선격된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초대 장관에 우리 그창 신원 출신의 박민식 장관이 임명되셨고 네,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진정한 국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보훈부로 성격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자, 과장님, 6.25 참전 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 단체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90세 이상 지금 되고 그럼 있습니다. 10년도 제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네, 맞지요? 네,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뭐 알 수는 없지만 더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유족회 미망인회 뭐 상경 군인회 등 다른 단체들도 뭐 상황은 조금 차이는 나지만은 대동소이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네. 예. 자료를 보니까 단체들의 법정 운영비 보조금이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22년도에 비해서 법정 우리가 보조금이 예. 절반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 단체들에. 아, 이거는 지금 2023년도에 좀 상반기라서 그렇고. 아, 상반기라서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6.25 참전 용사회 같은 경우에 그 인원수는 얼마나 줄은 변동이 없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줄었는데 그러면 예산은 또 같습니까? 법정 운영 경비라는 것은 어떤 사무실의 운영 경비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람 인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이 그거는 그럼 개인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당이 아니고. 도와드리는 금액하고는 예. 또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제 여담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대략 40대 한 중후반까지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하면은 분명히 군대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입영 통지서를 받아드는 꿈, 또 휴가가 다 끝나가서 이제 부대 복귀하는 그런 걱정하는 꿈, 이런 꿈들을 갖다 좀 많이 꾸었던 기억을 합니다. 예. 군생활 그 당시 저희들은 군생활에서 참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뭐 이제는 감이 좀 잡히시죠? 그래서 주변 친구 선후배들에게 물어보니까 절반 정도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나누곤 했습니다. 그냥 군대만 갔다 온 우리도 어쩌면 그런 마음의 상처가 큰데 전쟁을 겪은 수많은 시간들을 죽음과 마주쳤던 그분들은 참 평생을 마음 한켠에 어떤 악몽의 그림자를 안고 여지껏 살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 이제 그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장군이 다른 데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늘 뭐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면은 다른 데 뭐 비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식이면은 하향 평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죠? 인간적인 부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좀 크게 보시고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옳고 맞다라는 소신이 있으면 해야죠. 그걸 왜 다른 지자체하고 이걸 맞추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후퇴하는 퇴보하는 길입니다. 마인드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사항에서 항상 그런 분들을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거듭하시기 때문에 저희 군은 항상 수당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서 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더 해드려야 된다. 얼마 남지 않으신 생을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하면 편하게 해준다는 이런 의미에 참 저희가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본의원이 지금까지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을 드리잖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면 국장님. 본의원이 얘기한 지금 뭐 어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반박이랄까? 제 나름의 논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적인 부분. 의원님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6.25 참전용사분이라든지 이 모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돌아가시니까 총액이나 이래 지원해주는 거기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다도 아니고 일부분이라도 남아 계신 분들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뭐 그 장군이 잘해오고 다른 데보다 앞서가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잘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제가 봐서 한 5년, 7, 8년 다 돌아가십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후손들이 그런 부분 조금 더 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떳떳한 얘기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신 분들도 우리가 잘하고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수당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또 물론 아시겠지만 효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외에 이게 다른 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고민을 좀 아무튼 간에 예. 말씀 계속 같은 말 되풀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네. 몇 년 아니니까 조금 더 해주시라고. 큰 무리가 없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 네. 죽고 나면 끝입니다. 5년 후에 그분들 다 돌아가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어서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동의 연령적인 어떤 정의는 뭐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일컫는 겁니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예. 폭이 넓네요. 그죠? 0세에서 1세에서 0세에서 그 18세 미만. 아동의 정의가 되게 넓군요. 우리 군의 아동 숫자는 그러면 뭐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8,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뭐 프로테이지로는
몇 프로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그렇다면 지금 그 8,322명 해가지고 1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군이. 그러네 한 20%는 안 되고.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아동 친화 도시는 그제 저희들 그 전에 한 설명에서도 그때 또 뭐 말씀드렸듯이 그 아동 친화 도시는 지금 우리가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유엔 그 산하가 유니세프고 한국 유엔에서 이렇게 인정하는데 거기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이렇게 또 중원도 전담 인력도 이렇게 중원화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인정을 추진은 2026년도 이후로 하고 그 안에 이제 그 저희들이 아동 친화들 이렇게 기반 조성 아동들이 이렇게 친화 도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럼 뭐 형체가 있어야 모양이 예, 예. 있어야 인정을 받겠죠. 예예. 뭐 실사를 받고 그럼 그죠. 이제 그 제도적으로도 저희들이 뭐 그 아동 친화 도시 뭐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각 분야에 이렇게 아동 뭐 친화 이렇게 그에 맞는 그런 걸 우리가 저희들이 사업도 이렇게 시행해 가지고 그 기반을 이렇게 조성. 조례라든지 뭐 각종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뭐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예예. 그러면 아동 친화 도시 인정으로 우리가 뭐 얻는 것은 뭐 있습니까? 실제 아동 친화 도시 때문에 인정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뭐 상징적인 면이 큰가 보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아동 친화 도시라 하는 걸 하면서 실제 이제 저희들이 뭐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는 없더라도 아동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뭐 아동 친화 도시뿐 아니라 노인도 그렇고 여성 친화 도시도 그렇고 전체가 우리 국민들이 아동이나 뭐 노인이나 여성이나 취약 약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극 추진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이렇게 복지 증진에 이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게 이제 한국 유니세프. 예예.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떤 단체에서 인정을 해준다. 예, 그럼 그런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 예, 이 뜻이네, 그죠?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군에는 보니까 학교나 뭐 보육시설 빼고는 아동시설은 지역 아동센터 16개소 정도인데, 아이들을 위한 어떤 도시임지 전반의 보행 환경, 이게 좀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아림 초등학교 옆에도 이렇게 가보고 하지만 되게 좁아. 뭐 1m도 안 되고 한 5, 60cm 될까? 이런 보행 환경에 있어서 또 제가 눈길이 많이 가곤 하던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의 만족도로 연결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결국 뭐 인구 증가로 뭐 결국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은 뭐 그게 뭐 거진 다였죠.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뭐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전반적인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예. 네, 그래서 군수님 공약 사업이도 한 것 같고 하죠. 예예. 정말 아동 어른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과 그죠? 예예. 우리 도시에 그런 특별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